50을 넘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잃고 홀로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이해심 깊은 말투의 여인, 그녀는 그의 마음에 다시 사랑의 불꽃을 지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 사연도 편하게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살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그 이후로는 80대이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고 아버지 역시 며느리를 잃은 슬픔으로 많이 쇠약해지셨거든요.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일상이 자리 잡았을 무렵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경 씨라는 분이었는데 46살로 저보다 몇 살 어렸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따뜻해 보였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을 혼자 모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효자이시네요. 민경 씨의 이런 말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고 새 출발해라 라고만 했는데 민경 씨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 아들을 둔 아버님이 복이 많다고 말해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중년의 재혼은 신중해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조언들을 쏟아냈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감정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쓸쓸함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경 씨와 만나면서 그런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위해 옷을 골라 입고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도 되살아났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만날 약속이 잡히면 며칠 전부터 기대가 되었죠.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이번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경 씨 역시 전 남편과 사별한 상황이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해와 공감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발전했고 만난 지 6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성급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올바른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시며 좋아하셨거든요. 아들아, 내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하다. 좋은 분 만난 것 같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민경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카페에 앉아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빠,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민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신혼이니까 따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싶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와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하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요. 사실 저도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신혼인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두고 저희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아버님을 제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어요.
민경 씨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정말 효부감이네. 너 복 터졌다. 그런 마음씨 착한 사람 만나기 힘든데.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모두 민경 씨를 칭찬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반응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버지, 민경 씨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네요. 뭐라고? 정말?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들아, 내가 걱정이었는데 혹시 내 때문에 너희 신혼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거든.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아버지. 민경 씨가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싶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이런 착한 며느리를 보내주시다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지내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혹시 자신 때문에 제가 재혼을 못하는 건 아닌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계속 걱정하셨을 텐데요. 결혼식 날 아버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객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시느라 바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먼저 나와 함께 살자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민경 씨도 아버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에도 드디어 웃음이 돌아왔구나.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결혼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요. 이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민경 씨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완벽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였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 씨가 아버지께 차를 끓여 드릴 때 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정말로 아버지는 한 모금 드시고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시며 더 이상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차가 식었나요? 민경 씨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아니야,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결국 다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며칠간 관찰한 결과 패턴이 보였습니다. 민경 씨가 직접 끓여주신 차나 건강음료는 거의 드시지 않으시는데 제가 끓여드린 차나 아버지가 직접 드시는 물은 문제없이 드셨어요. 하지만 이런 의심을 품는 제 자신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민경 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모시는데 제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한 일 같았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의심하다니.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민경 씨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밤새 간병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렸어요. 어느 날 밤 민경 씨와 이야기해 볼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아? 맞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니까. 혹시 아버지가 뭔가 드시기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경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뭔가 말씀하셨나요? 아니야, 그냥 내 느낌이야.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주는 음식을 아버지가 피하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시다가 현기증으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응급실에 모셔야 했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체중 감소도 심하고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집에서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정성껏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거나 약물 부작용 같은 것은 없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정말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경 씨를 직접 추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아버지의 말씀과 제 관찰, 그리고 계속되는 불안감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났고, 밤에는 민경 씨 옆에 누워서도 온갖 의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제 마음속 불안감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마침내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여보,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경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CCTV요?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요즘 자주 넘어지시잖아.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야. 민경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아버님 안전이 우선이죠. 오히려 민경 씨가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잠시 의심을 거두었어요. 내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 설치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거실과 아버지 방 앞 복도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어요. 워낙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고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설치한 지 이틀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민경 씨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고 약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오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늦게 퇴근할 예정이었어요. 민경 씨에게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걱정 마세요. 아버님 잘 모시게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오후 3시쯤 지루한 회의 중간에 무심코 핸드폰으로 집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민경 씨는 거실에 있었어요.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4시쯤 다시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는 장면을 봤습니다. 민경 씨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약병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약병에서 흰색 알약 2개를 꺼내더니 숟가락으로 곱게 빻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지?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민경 씨는 빻은 약가루를 작은 컵에 담더니 그 위에 차를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잘 저어서 가루가 완전히 녹도록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은 제 전신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민경 씨가 그 차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경 씨의 표정이 지금까지 봤던 따뜻하고 자상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아버님, 차 끓였어요. 드시죠. 민경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표정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아, 며느리야. 고맙다. 아버지는 차를 받아 드시려다가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한 모금 드시고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맛이 좀 이상하네. 아, 새로 산 차라서 그럴 거예요. 몸에 좋은 한방차예요. 민경 씨가 웃으면서 설명했지만 화면 속 그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결국 차를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민경 씨가 방에서 나간 후
아버지는 그 차를 화분에 몰래 버리셨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경 씨가 아버지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조금만 더. 이제 곧 끝나. 그 말을 하는 민경 씨의 표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동안 봤던 자상하고 따뜻한 며느리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민경 씨가 정말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핸드폰 화면 속 영상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그토록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경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오빠,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경 씨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까지 제가 알던 민경 씨는 가면이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더 이상 확신 없이 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먼저 민경 씨의 과거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간단한 신상 정보만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자세히 파보기로 했어요. 민경 씨의 전 남편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경 씨는 결혼 당시 저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었는데 실제로는 급성 심장마비가 사인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망한 후 민경 씨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더라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도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의심이 든 이상 더 파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사망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그 동네 지인들을 수소문해 봤어요. 민경 씨 남편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부인이 참 극진히 간병했는데도. 지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전 남편도 사망 전 몇 달 동안 아버지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전반적인 컨디션 난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집에서 발견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민경 씨가 외출한 사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민경 씨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를 펼쳤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세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2정, 오후 차에 투입, 식욕 감소 확인. 3월 18일 -3정, 아침 죽에 투입, 어지럼증 호소. 3월 22일 -2정, 건강음료에 투입, 체중 2kg 감소. 투약 일지였습니다. 날짜와 투약량, 투약 방법, 그리고 그 결과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실험 보고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기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 예정일 사망 후 30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경 씨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저희 집에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하고 생명보험금을 받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경 씨가 왜 그렇게 시아버지와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했는지,
왜 그렇게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는지, 모든 것이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더 조사해보니 민경 씨가 몇 달 전 아버지의 생명보험 수혜자를 자신으로 바꾸려고 했던 일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라고 설명했었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범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이었어요. 서랍 속에서는 보험 관련 서류들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보험 약관을 세세히 분석한 메모들,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한 자료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민경 씨가 사용하고 있던 약물에 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수면제나 혈압약을 과다 복용했을 때의 증상들, 검출되지 않는 투약 방법들, 마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경 씨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약을 관리한 것도,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한 것도 모두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의심받지 않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저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선량한 사람으로 위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CCTV 영상, 투약 일지,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처음에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CCTV 영상은 결정적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민경 씨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직접 체포 현장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정밀 검사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들아,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셨을지 생각하니 정말 미안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는 다행히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인한 체력 저하와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경 씨의 재판은 몇 달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에서 민경 씨를 다시 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토록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 판사 앞에서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민경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민경 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경 씨는 전 남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총 3명의 남자들이 민경 씨와 결혼한 후 의문사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면서도 민경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법정을 나가면서 저를 보고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제 악몽에 나타나곤 해요. 그 후 저와 아버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악몽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계시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깊어 보이세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며느리라고 생각했을까? 아버지가 자책하실 때마다 저는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전문가도 속일 정도로 완벽하게 연기했던 거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지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불편한 의심도 필요하고 직감을 믿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 시간들이 저희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았으니까 다행이다. 맞아요,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그 웃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남은 시간을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진실한 사랑과 신뢰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의심과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